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막 하려던 말이 금세 떠오르지 않으며 손주 이름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분명히 기억했는데 돌아서면 또 사라지고요. 가족들은 엄마 혹시 치매 아니세요?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여러 가지 약을 처방했지만 반년을 복용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진실은 아마 놀라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진 어르신 10분 중 9분은 뇌가 아니라 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 환자의 %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미 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가 먼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장이 먼저 망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박정우 어르신이 계십니다. 10년 넘게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최근 3년간은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져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했지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씩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뒤 소화가 좋아지고 기억력도 되살아나 손주의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어떤 물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서두르지 마세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소화가 안 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이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댓글 상단에 해당 식단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노인 영양을 연구해온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 안에는 두 종류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 다른 하나는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유익균이 8을 차지하고 유해균은 2 정도에 불과해 도시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해균이 5 아니 7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장에서 염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해균은 도대체 왜 늘어나는 걸까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먹는 음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평소에 어떤 식사를 하시나요? 아침은 기름진 전과 짠 반찬, 점심은 인스턴트 라면, 저녁은 남은 반찬을 대충 데워 드시는 건 아닌가요? 이런 가공식품은 유해균에게는 잔치상입니다. 대한영양학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의 장내 유해균 비율은 일반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은 장벽을 직접 손상시켜 마치 벽에 염산을 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스트레스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그 결과 장벽이 얇아지고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며 음식이 썩고 독소가 생성됩니다. 상하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랜 기간 불안 증세를 겪는 노인의 장염증 발병률은 마음이 안정된 노인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셋째,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항생제와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생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마치 농약을 뿌려볼까지 함께 죽이는 격입니다. 항생제를 일주일만 복용해도 장내 유익균은 절반으로 줄고 회복에는 3-6개월이 걸립니다. 진통제도 문제입니다. 일주일 이상 복용하면 장점막이 헐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의학저널 란셋은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는 노인의 장출혈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약은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장기능 저하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장점막이 재생되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3-4일마다 새로 교체되던 장점막이 노년에는 일주일 심하면 2주일이나 걸립니다. 장운동도 약해지고 소화 효소와 위산 분비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장운동 속도는 30세 기준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활동 부족입니다. 장을 움직이는 것도 근육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장도 덩달아 게을러집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배변이 원활하지 않고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다시 몸으로 재흡수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하루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노인의 68%가 변비를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이 겹치면 결국 장은 염증 상태에 빠지고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장내 유해균이 급격히 늘어나는 5가지 원인이 겹치면 결국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몸속 면역체계가 긴급 대응에 들어가 대규모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 물질들이 단순히 외부 침입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한 조직까지도 마구잡이로 해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쥐를 잡으려다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 결국 자감 연역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병원 여러 곳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감 연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그 이전에 이미 장염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염증이 단지 소화기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하여 결국 뇌세포까지 공격한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기 치매 환자들이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장 건강 이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장염증이 세갈래기를 통해 뇌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경로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분은 떨리는 목소리에 78살 이경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치매 걸린 건가요? 오늘 아침에 손주 이름을 3번이나 잘못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변은 규칙적으로 보시나요? 손발이 자주 차거나 저리지는 않으신가요? 이경자 어르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네,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문제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으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1년에 한두 번 겨우 찾아올까 말까였고
식사는 늘 간단히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은 기름진 부침개에 짭짤한 김치, 점심은 라면이나 즉석식품, 저녁은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데워 드시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바쁘게 사는 걸 보며 스스로 짐이 될까 늘 걱정하셨고, 그로 인해 밤잠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소화불량이 이어졌고, 매일 소화제를 달고 사셨으며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도 자주 드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며 몸의 자연적인 노화가 진행됐고, 코로나 이후로는 외출이 거의 없어 하루에 1,000보도 걷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인이 모두 해당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경자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소화불량을 겪어오셨고, 최근 3년간 기억력도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으셨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도 처방받아 6개월이나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만 치료하고 장은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의 장과 뇌는 마치 쌍둥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 사이를 잇는 통로가 바로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인데, 이건 마치 고속도로처럼 생겨서 매초 수천, 수만 개의 신호가 오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신호가 뇌에서 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에서 뇌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장이 뇌에게 계속 보고를 올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겁니다. 뇌는 회사의 사장이고 장은 실무를 맡은 부장입니다. 이 부장이 매일같이 "사장님, 여기 지금 불났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사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경자 어르신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장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건 결국 뇌에 매일같이 비상경보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죠. 뇌가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장에서 시작된 염증은 점차 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 경로는 무려 3갈래나 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신경을 통한 직접적인 전달입니다. 장에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곧장 경고 신호가 전달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자마자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계속해서 위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손상됩니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장염 환자의 뇌 해마 영역 활동 수준은 일반인보다 평균 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장벽이 무너져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오는 이른바 장누수입니다. 원래 건강한 장벽은 단단한 성벽처럼 유익한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해로운 세균이나 독소는 막아줍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세균 찌꺼기와 독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조각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경자 어르신의 혈액을 검사했고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3배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에서 흘러나온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도는 것이죠. 관절로 가면 관절통이 생기고 피부로 가면 피부 질환이 생기며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이 결국 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 경로는 혈뇌장벽을 뚫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바깥의 해로운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혈뇌장벽이라는 성벽 같은 구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웬만한 세균이나 독소는 이 벽을 뚫지 못하죠. 하지만 장염이 심각해지고 혈액 속 독소가 너무 많아지면 이 방어벽조차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독소가 뇌 안으로 들어오면 뇌의 면역 세포들은 경계태세에 돌입하여 닥치는 대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강한 뇌세포까지 오인해서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신경염증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세포가 대거 죽어나가고 결국 치매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국제의학학술지에서는 2023년 치매 초기 환자들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장에서 유래한 세균 조각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독소가 실제로 혈내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이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뇌라고 생각하시지만 뇌에서 만들어지는 양은 단 5입니다. 나머지 95%는 전부 장에서 합성됩니다. 다시 말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우울함이나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경자 어르신이 복용하고 있던 우울증 약도 사실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문제가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장이 망가지면 감정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경자 어르신이 겪고 있던 복합적인 문제들, 즉 소화불량 기억력, 감퇴 기분 저하, 이 모든 것이 따로 떨어진 세 가지 병이 아니라 뿌리가 같은 하나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장의 염증이었습니다. 이경자 어르신이 겪었던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우울한 기분,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발생한 세 가지 병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장의 염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그 해답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곧 그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거죠? 바로 생강입니다. 요리할 때 잡내를 없애기 위해 슬쩍 넣는 그 생강이 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강의 7가지 효능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5번째 효능은 특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우니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효능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몸속 공장을 아예 멈춰 세우는 능력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몸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공장의 전원을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길 때마다 작동하는 염증 공장이 있는데 진저롤은 이 공장의 스위치를 내려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2022년 광주 한방의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관절통을 가진 환자에게 하루 3개씩 생강을 6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통증이 47% 감소하고 염증 수치가 32%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장에 생긴 염증에는 더욱 탁월한 효과를 보였으며 생강은 장점막의 보호층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얇고 약했던 장벽이 생강 덕분에 푹신한 이불처럼 두터워지고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능력입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건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빠르게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좁았던 혈관이 확 열리면서 막힌 길이 뻥 뚫리듯 피가 순환되면 당연히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 한의과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강을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뇌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무려 25%나 상승했습니다. 피가 잘 돌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작용입니다. 생강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4주간 꾸준히 섭취하면 장 속 유익균이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첫째,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고 둘째, 유해균을 밀어내며 셋째, 면역력을 강화시켜 염증을 억제하는 3중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는 한국식품과학기술학회의 공식 보고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효소 분비를 자극하고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평균 30%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음식물이 장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 썩고 독소를 만들게 되는데 생강이 이 과정을 빠르게 통과시켜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작용을 촉진하여 고기나 생선처럼 소화가 어려운 음식도 편하게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금방 체감될 정도로 개선 효과가 큽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가장 놀라운 기능입니다. 생강은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은 뇌세포를 산화시켜 노화와 손상을 유발합니다. 생강 속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에 방청 페인트를 칠하듯 산화를 막아주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생강은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뇌 속 쓰레기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신경신호 전달이 막히고 기억력이 저하되는데 생강은 이를 청소해주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실제로 생강은 기억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예부터 아침에 생강 3조각을 달여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작용입니다. 생강을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장 건강이 회복되고 장이 건강해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도 정상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효능은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자연 살해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감염에 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중국 예방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에 생강차를 매일 마신 사람들의 감기 발생률이 무려 5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강의 7가지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연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강이 가진 7가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생강은 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며 유익균을 키우고 소화를 돕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까지 올려주는 만능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생강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특정 음식과 궁합을 맞춰 먹었을 때 효과가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년간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발견한 생강의 황금궁합 8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이건 시중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휴대폰을 꺼내서 캡처 준비해 주세요. 기록할 메모장도 꺼내시고요.
잠깐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댓글창에서 생강 레시피 카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그저 향 제거용으로만 쓰는 줄 아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생강은 아래 8가지 식품과 함께할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아마 여러분 집에 지금 당장 있을 거예요. 6번째는 제가 직접 써온 비법 조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강과 꿀의 조합. 꿀은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장 속 환경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100글 씻어서 편으로 썰고 국산 아카시아 꿀 200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3일 후부터 하루 한 조각씩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단 물 온도는 50도 이하로 해야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2주 후면 소화가 편해지고 한 달만 꾸준히 드시면 만성 변비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이대현 어르신은 이 조합을 한 달 드시고 30년 묵은 고질병을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생강과 대추. 손발이 늘 차고 겨울이면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대추는 기와 혈을 보충하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액순환이 확 살아납니다. 생강 3조각 대추, 5알물 매일 200ml를 넣고 약불에 30분 끓이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잠들기 전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몸이 훈훈해지고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겨울철 3개월만 꾸준히 마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감기도 멀어집니다. 특히 여성이나 냉증 있는 어르신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 생강과 레몬. 독소 제거에 탁월한 조합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생강의 항산화 작용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생강 한 조각과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넣고 우려내 마시면 됩니다. 단 공복엔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한 달간 매일 아침 한 잔씩 꾸준히 마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부도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강과 등푸른 생선. 뇌 건강을 위한 최강의 조합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전갱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생강이 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 뇌세포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생강을 함께 넣고 쪄내거나 조리하면 비린내도 잡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생선을 함께 먹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48% 낮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생강과 대파 흰 부분. 감기 초기 증상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콧물 재채기가 날 때 생강 한 조각과 대파 흰 부분 3줄기를 물에 넣고 끓여 마시면 금세 땀이 나며 증상이 사라집니다. 임산부나 어르신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생강과 무. 이건 제가 아끼는 비밀 조합인데요. 바로 장 트러블 해결의 특효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한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무즙 한 숟가락에 생강즙을 살짝 섞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줄고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조합을 기적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일곱 번째, 생강과 마늘. 두 식품 모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함께 먹으면 면역력 향상 효과가 2배입니다. 고기 요리나 찜 요리를 할 때 생강과 마늘을 같이 넣으면 고기 냄새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고기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조합입니다. 8번째, 생강과 계피. 이건 따뜻함이 필요한 겨울철의 제격입니다.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채에 계피 한두 조각을 함께 넣어 우려내 마시면 몸이 금방 따뜻해집니다. 겨울철 보온용 히터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강과 찰떡궁합인 8가지 식품 조합 하나하나가 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귀한 조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내 몸에 맞는 궁합을 실천해 보세요. 몸이 스스로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에나 생강을 넣어 먹어선 안 됩니다. 특히 3가지 조합은 꼭 피해야 합니다. 첫째, 뜨거운 우유에 생강을 넣는 것입니다. 우유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상극입니다. 둘을 함께 끓이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강과 커피의 조합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는 혀를 자극하고 수분을 소모시키는데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몸의 기운이 지나치게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과 생강의 조합은 소화를 어렵게 만들고 간에 무리를 줍니다. 또 한 가지, 밤에 생강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기를 돋우는 성질이 있어 저녁 늦게 먹으면 오히려 기운이 올라 잠을 방해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생강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얼마나 먹고 언제 먹는 것이 좋나요? 지금부터는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실천법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바로 이해되고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생강은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면 충분합니다. 얇게 썰어 5에서 6조각으로 나누어 하루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꿀물로 한 번, 식사 후 1시간쯤 생강차로 한 번 더 섭취하세요. 아침엔 장을 깨우고 저녁엔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먹으면 잠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봅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는 적어도 4사 6주가 필요하며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으려면 석 달은 걸립니다. 씨를 심고 다음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어떤 생강을 써야 할까입니다. 반드시 생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린 생강이나 가루 생강은 신선 생강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유효 성분은 신선할 때 가장 풍부합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주름지고 무른 것은 오래되어 성분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진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체질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는 분은 생강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오히려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위가 불편하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또한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고 있다면 생강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수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4단계를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8세 김미자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첫 주에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4주째는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도 푹 자게 되었고 8주째는 기운이 넘치고 얼굴빛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12주가 지나자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졌고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장내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유익균의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매일 손주 손잡고 공원에 다녀오고 다시 라인댄스를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 목숨 생강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물론 생강 자체에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 건강이 회복되니 뇌도 자연스럽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연결이고 자연의 지혜입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생강은 건강을 도와주는 식품일 뿐 약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잦은 약물 복용 노화, 그리고 운동 부족. 이 염증은 3가지 경로를 통해 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을 자극하고 장벽을 허물고 뇌혈관의 평형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생강은 이 모든 악순환에 대응할 수 있는 7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촉진하고 뇌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까지. 여기에 생강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8가지 식재료가 있습니다. 꿀, 대추, 레몬, 고등어, 대파무, 마늘, 계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4가지 원칙.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최소 3개월 이상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장이 편안해야 뇌가 편안하고 장이 병들면 뇌도 병든다는 말. 장 건강은 곧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 김준호 한의사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며 똑같은 안타까움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병인데 몰라서 믿지 않아서 꾸준히 하지 않아서 결국은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아 올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지만 강력한 한 조각의 생강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는 30일 생강 실천 챌린지. 자, 첫 번째 단계, 좋아요. 버튼을 눌러 참여 의지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댓글로 첫째 날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매일 확인하며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 영상을 사랑하는 3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30일간 매일 인증해주신 분들 중 상위 10분께는 건강관리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김준호 한의사의 건강카드 지압 서비스, 건강기록 노트까지 정성껏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꼭 기억하세요. 비위를 잘 다스리면 머릿속이 또렷해지고 장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